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들어지는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네, 요즘은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예. 반려동물 키웁니까 집에서? 네, 저는 한 번도 신혼이- 키운 적은 없고 신혼인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웠다가 네. 결혼하기 전에 네. 이렇게 하늘로 이제 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키우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집에서 반려동물 역할을 하긴 합니다. 아, 본인이? 네, 본인이. 약간 나는 펫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네, 나는 펫. 네, 근데 저 요즘에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뭐 반려묘, 햄스터, 파충류까지 반려동물 종류도 굉장히 엄청나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로 인한 법적인 분쟁도 요즘 늘고 있습니다. 이 반려견 물림 사고부터 맞아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주거시설 분쟁, 그리고 동물병원에서의 분쟁까지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어머, 우리 태랑이, 아이고 이뻐라, 엄마한테 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진 찍자. 스마일. 사장님, 조손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의 매일 와서 태랑이 사진을 요리 찍고 조리 찍고 참 꼼꼼하게도 찍거든요. 우리 태랑이가 이 카페 마스코트 아이가. 손님들이 우리 태랑이 예뻐하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가. 태랑이 좋아해주는 데는 고맙기만 하구만. 별걸 다 걱정한다 니나. 이궁금 씨는 반려견 태랑이와 함께 카페로 출퇴근하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난히 태랑이 사진을 많이 찍으며 태랑이를 예뻐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아니 별스타그램에 태랑이를 검색했더니 이상한 사진이 나오네요. 에? 이게 무엇이란가? 우리 태랑이 사진 밑에 이게 무엇이요? 샵! 내 새끼! 샵! 태랑이! 샵! 엄마랑 오래 살자! 뭐야 이것이? 지금 SNS에서 우리 태랑이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니야? 별스타그램에 온통 태랑이 사진뿐이라니까요. 완전 반려견 스타그램으로 사진을 도배했어요. 어쩐지 사진을 요래저래 저래고래 꼼꼼히도 찍는다 했는데 야, 나 참 요거 좀 껄쩍지근한디. 결국 카페 사장은 참다 못해 자신의 반려견을 마치 자신의 반려견인 듯 SNS에 올린 손님한테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태랑이 엄마랑 사진 찍을까? 이리온. 저 손님 또 왔네. 사장님, 저 손님 또 태랑이 사진 찍어요. 저기요 손님, 저 죄송한데요, 태랑이 사진 찍어서 별스타그램에 올리시던디 태랑이 주인인 것처럼 올리시더라고요. 태랑이 주인은 전디요. 앞으로 사진 올리는 거 좀 쪼까 자제해 주시오. 어머머머, SNS 안 하시나 봐요. 인별그램인데 별스타그램이래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좀 찍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별스럽게 굴어요? 어머, 제가 뒤져본 게 아니고 우리 태랑이를 검색하니까 그짝 별스타가 뜨니까 하는 말이지 않쇼? 아니면 남의 강아지 주인인 척 하냐고요. 저 껄쩍지근하게. 아무튼 사진은 이제 올리지 마쇼. 어머 웃겨. 강아지로 유세떠는 거야 뭐야? 그짝이나 남의 강아지로 유세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가만 안 둘 게니까네. 초상권 침해로 나 고소할 거요. 초상권? 개초상? 어디 할 테면 해봐요. 아유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치! 예. 이거 보니까요, 예,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이 참 많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새로워요. 네. 남의 강아지를 네. 자기 거인 것처럼 네. 이렇게 올린 분이 계시나? 어떤 거 올리세요, 두 분은? 저는 인별그램에 네. 제가 사실은 부캐릭터가 네. 영화 평론가입니다. 제가 네? 지금 영화 방송만 3개를 하고 있어요. 영화 좋아해요? 그 영화 관련해서 포스터, 애프터 사진으로 찍어요. 그래서 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포스터에. 그렇게 이제 영화 평론가의 활동을 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죠. 네, 제가 신준 변호사님 팔로워인데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는 제일 웃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잘하네. 이성혁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출연했던 네. 이제 사진이라든지 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많이 올리고 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합니다. 왜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섭외 섭외? 이용하기 위해서. 아. 네. 네. 근데 네. 성역 없는 행사 전문 네. 방송인 이성혁 씨는 네. 인별그램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섭외가 안 들어오죠. 재밌는 걸 그렇지, 올려줘야. 그렇지. 제대로 앞으로는 좀 재밌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해야 돼요. 예. 좀 이제 코칭을 좀 받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 좀 손길을 네. 좀 네. 나중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연 속의 이 손님은 정말 그 반려견 자랑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는 거죠. 강아지도 초상권이 있습니까? 나 이게 궁금하네. 일단 초상권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제가 좀 내려볼게요. 초상권은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기초로 하는 권리입니다. 인격은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네, 초상권과 비교해서 퍼블리시티권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내 사진을 촬영당하지 않는 것, 공표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뭐 전시당하지 예, 않는 것 예.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그 인간이어야 하는데 강아지는 아니고. 강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금 현행 민법 98조는 네. 물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98조의 2로 네.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국회로 이제 넘어간 상태인데 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다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도 아직 현재까지는 물건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물에 대해서는 이 카페 사장의 네. 소유권이 소유. 행사가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페 사장님의 네. 이 소유권 행사에 네. 방해가 된다. 이 사진 자체가 이 네. 사진을 내려라라고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네. 법적으로 이 카페 사장님은 네. 그 사진을 내리시오라고 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네. 내가 예쁜 집을 짓고 사는데 네. 우리 집을 누군가 찍어가지고 막 올렸는데 내가 네. 보니까 우리 집이야. 네. 그러면 그거는 물건이잖아, 그냥 집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우리 집을 왜 찍었어요? 내리세요라고 청구하는 거랑 똑같이 강아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물건과 좀 조심스럽긴 똑같이라고 한데. 표현하기는 네.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말씀을 아, 드리자면 오케이. 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침해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내 강아지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든지 돈을 벌었다, 만약에. 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엄연한 불법행위다. 내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좀 더 파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런데 네. 카페 사장님이 SNS를 살펴봤을 때 손님의 SNS 계정은 이게 보니까 수익성을 위한 계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손님도 그냥 강아지를 좋아해서 남의 집 강아지지만 예뻐서 올린 것 같은 네.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이거 어떻게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안 되고? 수익성을 요구되지 않는 활동을 통해서라도 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 될 때는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내가 뭔가 그 영리적으로 정확하게 금전을 환산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니, 내 강아지가 그렇죠. 아니고 좀 올라갔으니까 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SNS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오케이. 그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즘에는 미디어에서 동물을 상품화하는 일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동물은 더 엄연히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네. 동물을 상품화하는 일이 옳지 못한 행동인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 동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 이거 좀 여기에 대한 거는 법을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있죠. 동물이니까 초상권이 아니라 뭐 동물 뭐 권. 왜 그렇게 안 되냐면요.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권리 행사 주체가 돼야 되는데 동물에게 권리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줄 수 있지만 동물이 직접 그걸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네네네. 아, 미안합니다. 궁금한 거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저도 화난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네, 거지. 맞습니다. 네네.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이 촬영한 반려동물 사진을 퍼다가 네. 만약에 남의 거를 퍼다가 이걸 SNS에 올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건 괜찮나? 이거는 딱 정확하게 판례가 있습니다. 네.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 법에서 보호하는 이 저작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침해다. 네, 정확하게 반려동물 사진에 대해서 저작물로 판단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이 벌칙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 사건으로 위자료까지 인정이 돼서 위자료가 총 2,570만 원 이렇게 인정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물이 직접 사진을 찍는 경우, 네. 셀카를 찍는 이거 경우 또. 이거 어떻습니까? 네, 계속 파고듭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이제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이 진행이 되기도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원숭이 셀카 사건은 영국 사진가가 원숭이 사진을 찍으려고 어느 섬에 갔는데 원숭이로부터 뺏어가지고. 습격을 당해서 카메라를 뺏겼대요. 네. 그리고 원숭이가 직접 본인의 셀카를 찍은 해프닝이 발생이 됐는데 영국 작가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 네. 자기 사진집에 그 사진을 넣어서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네. 이런 일이. 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그 어떻게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궁금한 왜 동물에게 초상권을 직접 주면 안 되냐라고 궁금했던 그런 마음처럼 동물보호자선단체에서는 셔터를 누른 동물에게 그 권리를 줘야지 왜 사진 작가가 마음대로 자기 저작물이라고 발표를 하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근데 그 원숭이가 뭐 그걸 알겠어? 저처럼 법조인의 마음은 이 법적인 동물을 보호하는 것과로 별개로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줘서 권리를 실현시키는 행사하는 거는 별개다라고 해서 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무래도 이 영국 작가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제가 계속해서 뭐 어거지인 것처럼 뭐 동물법 같은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네. 이제는 동물이 단순하게 동물이 아니라 맞아요. 반려동물 이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해봤던 겁니다.